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들이 뭐 가끔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계속 매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신흥국 지수, MSCI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4,000포인트가 된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명재 후보죠, 이제. 한국 증시 외면, 외국인들이 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총리도, 홍남기 그 총재도, MSCI 선진국 지수에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신흥국 지수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편입되게 되면은 뭐 대략 금액이 16조 원에서 뭐 최대 67조 원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4,000포인트를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한국의 어떤 지배 구조라던가 또는 실적이라던가 이게 안 좋아지면, 이거는 뭐, 절대 맞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선진국지수 편입될 경우에 최대 27%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작년에만 24조 그리고 올해 30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 A 주식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MSCI 선진국 편입되면 4천 간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무슨 근거인가를 보게 되면요. MSCI의 신흥국 지수 추종 자금이 대략 2조 달러, 우리나라 돈 2,400조 원 가까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한국이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그의 5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총 이 MSCI를 추종하는 이 그 글로벌 자금이 대략 한 12조 달러라고 합니다. 대략 한 1경이 넘어가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17조에서 한 60조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클레이즈 캐피탈이라는 이 회사는 한국이 선진국 내 그 지수를 편입되게 되면 오히려 그 전체적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비중 자체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펀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될 거냐, 용의 꼬리가 되느냐, 뭐 그런 차이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은 자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MSCI 선진국 지수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글로벌 증시의 대표 지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개발도상국, 프론티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실패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FTSE,
여기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되어 있고요, 이미. S&P에도 선진국 지수로 이미 편입이 된 상황이고, 이 모건 스탠리만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의 최대 주주가 또 일본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삼성전자 공개했던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MSCI 선진국 시장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홍콩, 그 외에 아일랜드라든가 한국보다도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신흥국에는 중국, 한국, 대만, 러시아, 그리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 지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29년간 주요 대비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뭐 미국은 워낙 엄청나고요. 워낙 엄청나고 2000%입니다. 20배. 독일도 9배. 대만도 4배. 한국은 3배 정도밖에 상승 못. 일본보단 낫네요. 일본은 한 71%.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과거에 나타났던 우리가 이제 MSCI에 또는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지수에 편입됐을 때의 어떤 모습인데요. 요때가 1994년 요때예요. 그때 이제 MSCI 신흥국 편입됐을 때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선진국 지수 의견 수렴했지만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뭐 시장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이것 때문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그때 때마침 시장이 그랬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는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어요. 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찰 대상국 지정에 또 실패를 했어요. 그 후로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가능할까? 4,000포인트가 가능할까 단기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공매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 MSCI가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결될 만한 문제가 있고, 야, 이거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해결될 만한 건 뭐냐면 한국 지수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이 팔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을 좀 많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목적이 돼서 득실을 따지지 않고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공시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제 편의성이 낮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 등록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게 매매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해결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완화는 좀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 같은 이게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규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뭐 코스피 200 그 내에서만 지금 공매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게 전면으로 다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세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공매도 금지해라 폐지해라 얘기하는 와중에 공매도를 오히려 전면 다시 개방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정치권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그 원화 역외거래 도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현물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선물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개방해라. 그리고 은행 없이 환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좀 도입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 투기적인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거나 특히 어떤 선택을 말씀하냐면요.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돼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언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관찰 대상국도 아닙니다. 올해 6월 달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내년에 잘 돼서 내년에 관찰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1년 지나고 나서 편입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편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24년도 6월 또 1년 지나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편입된다 하더라도 외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지수가 뭐 많이 밀려있게 되면은 4천은 뭐 물건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뭐 그 전에 시장이 좀 올라와서 실적이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와서 뭐 3,500포인트, 4,000포인트 가 있다라면 뭐 이미 그 전에 달성된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편입된다는 이유만으로 4,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최대 주주가 또 일본이다라는 부분들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지수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다시 또 내년에 뭐 관찰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예전에 관찰 대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시장은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만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가다가 이제 관찰 대상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재료에 노출되면서 이제 좀 매도세가 추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시장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정치권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